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내용들은 엥겔책 912하고 913페이지에 나온 내용들이고요. 거기를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떤 입자가 이렇게 옆으로 이동할 때, 그죠? 잠깐 잘못 얘기했죠. 입자가 어떤 힘이 없었을 때, 그지?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을 때 브라우니안 모션에 의해서 어떻게 확산되는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근평균 제곱 변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살펴봤던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유체 내에서 입자가 자유낙하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유낙하. 어떤 입자가 이렇게 있고 자유낙하하는 경우. 자, 자유낙하하고 있는 이런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크게 지금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부력이 있을 거예요. 부력. 모든 물질은 어떤 액체에 들어가면 부력을 느끼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입자가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마찰력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도 다뤘었죠? 브라우니안 모션 할 때도. 세 번째는 중력이 있을 거예요. 중력. 그죠? 자, 부력은 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거고요. 마찰력도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그래서 요 두 개는 부호가 같을 것이고, 요거는 부호가 반대겠죠? 이거랑 부호가 반대일 것이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자, 먼저 우리가 부력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부력. 자, 부력에 대해서 먼저 보자. 자, 부력은 아르키메데스 원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액체에 어떤 V의 부피를 가진 어떤 입자를 여기다 넣어줬다. 그러면 이 부피만큼 이 액체의 부피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그죠? 요 늘어난 부피가 뭐냐면 결국 V일 거예요, V. 그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뭐냐면 요 늘어난 부피에 해당되는 질량이 있겠죠, 질량. 그죠? 요 질량. 이 질량으로부터 나타나는 무게가 바로 부력이다, 이런 의미죠. 자, 여기서 좀 이제 여러분들 좀 잘 모르는 학생들 같은 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텐데, 질량과 무게는 달라요. 질량과 무게는 다르다. 질량은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질량이 예를 들어서 뭐 1kg이다. 1kg이다. 우리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질량과 무게를 갖다 그냥 혼동해서 쓰는데, 사실 질량과 무게는 다르죠. 질량은 물질의 양이에요. 말 그대로 물질의 양. 1kg 이렇게 정의가 돼. 우리가 이제 보통 무게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질량이죠. 근데 이제 과학에서 무게는 지구가 끌어당긴 힘을 얘기해. 힘은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kg이라고 했으면 중력 가속도가 얼마냐면 지금 9.8 미터 세컨드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9.8 kg에 미터에 세컨드 마이너스 2.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걸 뉴턴이라고 하죠. 9.8 뉴턴. 그러니까 무게는 9.8 뉴턴이 되는 거예요. 실제 질량은 1kg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V라는 부피를 가진 어떤 입자를 넣어주게 되면 요 V만큼 요 액체의 부피가 늘어나겠죠. 그죠? 요 늘어난 만큼의 액체의 질량이 있을 거예요. 질량. 그죠? 요 질량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매의 부피가 이만큼 늘어났고, 그죠? 그 다음에 용매의 밀도가 이렇게 된다면, 그죠?
요 늘어난 부피에 해당되는 질량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요 용매의 부피, 늘어난 부피는 요 처음에 용질의 부피와 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 요 질량은, 요 늘어난 부피에 해당된 질량은 결국 V 용질 용매의 밀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아까 제가 요거에 해당되는 무게, 그죠? 무게가 바로 부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질량 이렇게 될 때 무게 어떻게 구하냐면 요 질량에 해당되는 무게는 거기다 중력 상수, 중력 가속도 G를 곱해준 거죠. 그죠? 요만큼의 힘이 바로 뭐냐면 부력이다. 이 부력. 부력이다.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V라는 어떤 부피를 가진 어떤 용질을 넣어주게 되면 이 V만큼 용매의 부피가 늘어날 것이고, 그죠? 요 용매 늘어난 부피의 질량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용매의 부피 곱하기 용매의 밀도인데, 용매의 부피는 용질의 부피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용질의 부피 곱하기 용매의 밀도예요. 이게 질량이 되는 거고, 이 질량으로부터 나타나는 힘, 즉 다시 무게는 어떻게 구하냐면 거기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면은 이게 바로 부력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력은 결국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부력은 자, F 부력 어떻게 쓰냐면 자, V 용질의 부피 곱하기 용매의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나갈게요. 어떻게 나가냐면은 자, 용질의 부피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 예를 들어보자. 어떤 입자가 이렇게 있다. 자, 입자의 질량이 예를 들어서 2g이라고 해봐요. 2g이다. 그리고 부피가 V 입자. 부피가 얼마냐면은 예를 들어서 10 세제곱센티미터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부피당 질량은 뭐야? 부피당 질량. 이거 어떻게 이렇게 외요? 자, 2g이고 부피가 얼마야? 10 세제곱센티미터니까 결국 얼마 나누면 어떻게 해? 5분의 1이니까 0.2가 되죠? 부피당 질량 이게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걸 밀도라고 그러지, 밀도. 이게 밀도였던 거지. 자, 그런데 거꾸로 이거랑 자, 거꾸로 뭐냐면은 질량당 부피. 질량당 부피는 어떻게 돼요? 부피가 10인데 10세제곱센티미터인데 질량이 2g이니까 질량당 부피는 얼마가 돼요? 5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질량당 부피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걸 우리가 이렇게 V에서 대시를 해서 나타내는 걸 우리가 비부피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부피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부피는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부피는 질량당 부피, 그죠? 비부피 곱하기 질량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질량당 부피가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몇 g이라고 했어요. 질량이 2g이니까 어떻게 돼? 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 2, 5, 10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곱하면 어떻게 돼? 그람 없어지고 결국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아, 비부피 곱하기 입자의 질량은, 그죠? 질량은 이것도 입자의 비부피가 되겠지. 입자의 비부피 곱하기 입자의 질량은 입자의 부피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가
부력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력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요 용질의 부피, 입자의 부피잖아요. 요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자, 입자의 비부피 곱하기 입자의 질량으로 쓸 수가 있다.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자, F 부력은, 자, 입자의 비부피, 입자의 질량, 그죠? 용매의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를 쓸 수 있는 거죠. 자, 부력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찰력. 자, 마찰력은 우리가 이렇게 쓸게요. 마찰력. 자, 아까 우리가 언급했듯이 브라운 운동회 할 때 언급했듯이 마찰력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스톡스 법칙에 의해서 6파이 에타의 RV로 주어진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력, 이게 두 번째고, 중력, 세 번째 중력. 자, 중력은 당연히 FM 중력. 중력은 질량 곱하기, 그죠? 중력 가속도 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질량은 뭐 입자 질량이겠죠? 입자 질량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 여기서 마찰력은 여기서 에탄은 용매의 점성도가 되고요. 이거는 용질 입자의 반경이 되고 입자의 속도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자, 어떤 유체 안에서 낙하하는 어떤 입자, 그죠? 자, 이럴 때 이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크게 세 가지인데, 자, 부력은 F 부력은 입자의 비부피, 입자의 질량, 그죠? 용매의 밀도, 중력 가속도를 구하고요. 일단 마찰력은 6파이의 용매의 점성도, 그죠? 입자의 반경, 그죠? 입자의 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력은 입자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요 마찰력 같은 경우에 마찰력 보시면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부력과 마찰력 같은 방향이지. 부력과 마찰력이 같은 방향. 이거 반대 방향. 이게 중력이 이쪽이고 이게 F중. 그죠? F 부하고 F 마찰력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입자가 낙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마찰력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속도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찰력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F 부력과 그 다음에 F 마찰력 같은 힘이고, 그 다음에 F 중력을 비교해 보면은 처음에는 중력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마찰력은 거의 0이거든요. 거의 0이었어요. 속도가 0이니까. 이게 큰데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면서 마찰력이 커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커지면 나중에는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F 마찰력이 결국 F 중력과 같아지는 지점이 존재하게 되고 그 속도가 존재하겠죠. 그죠? 특정 속도가 되면 이게 같아지는 존재하는데 이때 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때 속도를 우리가 종단 속도 또는 표류 속도 이렇게 부를 거예요. 종단 속도라고 부르든지 또는 표류 속도라고 부른다. 표류 속도는 이제 옆으로 움직일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종단 속도는 밑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종단 속도, 표류 속도에 다다르면
결국 이 두 힘의 합과 중력의 힘이 같아지니까 결국 입자가 받는 토탈 힘은 0이죠. 그죠? F 토탈은 0이에요. 결국 입자는 어떤 힘도 받지 않게 되고 등속 운동을 하게 되죠. 등속 운동. 그러니까 입자가 종단 속도, 표류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어떤 힘도 받지 않고 결국 등속 운동을 하게 된다.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두 개의 힘이 같아지는 지점이죠. F 무력과 F 마찰력을 더한 것은 F 중력과 같아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종단 속도, 표류 속도에서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결국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F 부력과 F 마찰력은 F 중력이다. 따라서 F 부력 우리가 아까 어떻게 썼죠? 자, 입자의 비부피, 입자의 질량, 용매의 밀도, 중력과 속도 더하기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6파이 용매의 점성도, 입자의 반경, 그 다음에 입자의 종단 속도가 되겠죠. 여기 종단 속도가 바로 마찰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자의 질량, 중력가속, 이게 이제 중력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걸 우리가 마찰계수라고 부르고요. 소문자 F로 나타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만 또 이항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자 F V 입자 종단 속도는 결국 M 입자 중력과 속도 빼기 입자의 비부피, 입자의 질량, 용매의 밀도, 중력과 속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묶어요. 이걸로 묶으면 이렇게 돼. 자, 입자 중력과 속도 1 빼기 입자의 비부피, 용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거 F로 마찰계수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이렇게 자, 종단 속도는 입자의 종단 속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입자의 종단 속도는 결국 자, 마찰계수분의 입자의 질량 중력과 속도 곱하기 1 마이너스 입자의 비부피 용매 밀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양변을 중력과 속도로 나눠줄 수가 있죠. 중력과 속도로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F의 입자의 질량 1 마이너스 입자의 비부피 용매 밀도 이렇게 되고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요걸 S 바라고 보통 나타내면 요걸 우리가 요 값을 우리가 침강계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침강계수. 그렇죠? 침강계수라고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숙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숙제가 뭐냐면 자, 1번 침강계수와 자, 마찰계수 우리 계수가 많이 나오는데 단위를 한번 구해봐라. 단위가 뭔지 알겠죠? 두 번째 자, 여기 보면은 입자 한 개 질량으로 되어 있잖아요. 분자 한 개 질량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이거를 몰 질량으로 바꿔봐라. 몰 질량. 몰 질량으로 바꾸면 이 수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세 번째. 자, 여기 이 안에는 지금 뭐 마찰계에서는 이제 지금 여기 점성도가 들어가 있죠. 따라서 점성도를 구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저번에 사실 얘기했던 건데, 점성도를 실험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어떤 유체 안에서 어떤 프로펠러를 갖다가 돌릴 때 이 토크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갖고 하나는, 두 번째는 어떤 유체 안에서 스틸볼을 떨어뜨릴 때, 그죠? 떨어뜨려서 구하는 방식이 하나 있었고, 세 번째는 오스트왈드 점도계를 이용하는 거였잖아요. 우리는 요 오스트왈드 점도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요식, 지금 우리가 여기 다루고 있는 요런 식을 이용하면은, 그죠? 이 낙하를 이용해서 점도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점도를 갖다 유도할 수 있으니까, 점도를 갖다가 유도할 때 요 식이 어떻게 되는지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한번 유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나머지 그 식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점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성도를 구하는 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 숙제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중력에 의해서 이제 낙하시킨 거 있죠? 낙하. 그죠? 자, 그런데 이걸 중력이 아니라 우리가 회전력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회전력.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입자가 여기서 중력에서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여기 어떤 소쿠리 같은 데다 걸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죠?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힘을 받잖아요. 이 힘이 무슨 힘이냐면 바로 이 회전하면서 나타나는 원심력이 되는 거죠. 원심력.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이게 중력이 되는데,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제 원심력이 되는 거예요. 원심력. 자, 원심력이 되는데, 자, 원심력의 크기는 이렇게 구해요. 어떤, 예를 들어서 질량이 m 있는 물체가 선속도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여기 반경이 면에서 r이다. 그러면 원심력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r분의 mv 제곱으로 구해요. mv 제곱.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봐봐요. 자, 각도를 갖다 나타낼 때 이게 r이고, 만약에 이게만큼 여기 세타만큼 움직였는데, 요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이다. 우리가 세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세타 라디안으로 정의된 건 R분의 L이에요. 그죠? 세타가 조금 움직이잖아요? 조금이면 어떻게 됩니까? R분의 DL이 되지,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선속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선속도 V는 dt분의 dl이잖아요? 시간당 이만큼 이동했냐 이건데, 각속도를 정의했을 때, 각도로. 각속도는 어떻게 되면, 각속도는 보통 우리가 오메가로 나타내고요. 이건 dt분의 d세타가 돼요. 그죠? 그런데 d세타는 r분의 dl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dt분의, 그죠? 여기서 잠깐 자, 여기 다시 쓸게요. 자, 선속도가 이렇게 되죠? 선속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거 이항하면은 r d 세타가 dl이죠, 그죠?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dt분의 r d 세타가 되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dt분의 d 세타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걸 각속도 오메가라고 그랬죠? 따라서 선속도와 각속도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v는 r 오메가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그럼 이걸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요. r분의 m, 그죠? r제곱 오메가 제곱이 되고, r 이렇게 없어지죠? 따라서 원심력은 mr 오메가 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선속도로 표현하게 되면 원심력은 r분의 mv 제곱이 되고요. 각속도로 표현하게 되면 원심력은 mr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죠. mr 오메가 제곱이 된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자, 우리가 아까 중력에서 쓸 때는 이렇게 썼었어요. 중력으로 썼을 때는, 자,
입자의 비부피, 그죠? 입자의 질량, 그 다음에 용매 밀도,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더하기 마찰력은 마찰계수, 그 다음에 입자의 종단 속도는 입자의 질량, 중력 가속 이렇게 썼는데, 그죠? 썼는데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중력 가속도가 아니라, 그죠? 중력 가속도가 아니라 지금 어떤 힘을 느끼고 있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질량 곱하기 R 오메가 제곱으로 써 있으니까 요 R 오메가 제곱은 회전할 때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회전 가속도.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중력 가속도가 아니라 회전 가속도 R 오메가 제곱을 써줘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V 회전할 때 입자의 질량, 용매 밀도, 여기가 R 입자의 반경이죠. 그치? 아, 이게 회전 반경이죠. 요거 회전 반경. 전체 여기서 요 회전 반경, 요 회전 반경, 회전 반경, 요 반경을 요게 올리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원심 분리기의 회전 반경, 그지? 그 다음에 원심 분리기의 각속도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원심 분리기야. 제곱이 되는 거죠. 더하기 F 입자의 종단 속도는 입자, 그죠? 그 다음에 원심 분리기 반경, 원심 분리기의 각속도가 된다 이런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아까 우리가 중력 했을 때 좀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원심 분리할 때 침강계수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렇게 돼. 6파이의 에타 입자의 이거는 질량이고 저기 반경이 되고 입자의 질량 1 마이너스 입자의 부비프 입자의 질량 용매의 밀도 이런 식이어도. 자, 요건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한번 해봐라. 자, 요 식이 엥겔책 914페이지 34-56 식이 됩니다. 이게. 자,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중성 입자가 중력장에서 그리고 회전하고 있는 원심 분리기 안에서 그리고 어떤 힘도 받지 않는 브라우니안 모션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묘사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전하를 띤 이온, 전하를 띤 입자가 전기장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